안녕하세요. 수능화를 가르치는 신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요번 내신 휴강 기간에 약 3주가량 좀 쉬면서 문제 준비하고 그리고 동시에 좀 읽고 싶었던 책도 읽다가 최근에 좀 강연도 좀 갔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듣는 입장에서 진짜 오랜만에 좀 강연 듣는데 여기 오는 것까지도 힘들고 그리고 여기 또 앉아서 또 이거 듣는다는 게 힘들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이 설명회 시작하기 전에 정말 진심으로 새삼스럽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좀 전하고요. 그리고 이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최대한 정리해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는 요 6월 모평 대비 설명회다 보니까 모평 분석과는 좀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평 전에 뭘 준비해야 되는지 여기 집중해서 좀 진행할 거고요. 오늘은 이렇게 유인물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동안 요걸 준비해 주셨으면 요거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되고요. 필요한 내용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일단 바로 시작할 건데 제가 일단 6월 모평 전과 후로 좀 쪼개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평 전에 해야 될 거하고 후에 할 거 좀 나눠야 되는데 실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요. 그 중에서도 6월 모평 전까지 이제 딱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 한 달 동안 해야 될 게 뭐냐면 실제 2, 3학년도하고 2, 4학년도를 좀 중점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학년도까지는요 화학원에서는 출제 그 팀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진도의 똑같은 커리큘럼인데 이게 문제로 바뀌는 과정이 좀 달라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제일 중요한 건 2, 3, 2, 4학년도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두고 6평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때 요 2, 3, 2, 4 기조랑이 어떤 거냐면 2, 3페이지에서 난이도가 올라가고요. 4페이지에서 난이도가 좀 떨어져요. 이건 학생들도 좀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 요 4페이지란 건 보통은 이제 가장 어려운 초고난도 문항이랑 그다음에 이제 고난도 문항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4페이지도 절대적인 난이도가 낮아졌다는 거지 너무 쉽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 자세한 내용은 학생들이 이미 좀 알고 있을 거니까 요것만 전달해 주세요. 2, 3, 2, 4 기조로 준비를 하고 있자.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거, 자, 이거는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그렇고, 좀 신경 써야 되는 건데, 보통은 만점 먹고 싶어요. 자, 겨울방학 때 열심히 했고, 한 6개월 정도 했으니까, 다들 6월 모평 중요하다고 하는데, 50점을 받고 싶은 마음은 뭐 사람이라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그러긴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빈출 유형이라 제가 따로 좀 빼놨거든요. 자, 이따가 한번 다시 설명할 건데, 아직은 6월이라고 했을 때 우리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좀 보고 있고요. 자, 중간고사 끝나면서 살짝 폼이 좀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만에 다시 또 수능 스타일로 다시 또 막 자기 폼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6월 모의평가는 모의평가다 보니까 뭐 점수에서 엄청난 뭐가 있진 않아요. 오히려 6월 모의평가는 저한테 제일 중요한 모의평가예요. 아시겠죠? 근데 학생들이 이제 저한테 중요한 모의평가다 보니까 자기들한테도 좀 중요하다 생각도 하는 것도 있고 반년 동안 노력한 거에 대한 결실을 맺고 싶어 해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항상 확실하게 가이드를 좀 잡아줍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 새로운 신유형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나왔던 유형을 빨리 풀 수 있게 준비하고 그거를 적용해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건 모든 탐구와 비슷할 거라서 요거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다시 빈출하는 유형을 빨리 풀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것만 확인하면 굉장히 얻은 게 많은 모의평가를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신유형은 요거는 이제 연습 한번 해볼게요. 과감하게 건너뛰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보통 2, 3페이지에 들어가요. 그럼 이제 새로운 유형 딱 들어갔을 때 2, 3페이지 다 맞추던 문제인데 갑자기 신유형 등장하면 이거를 어떡하지? 내가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 그 전략이 무너져요. 자, 모의평가 수능에 반영 안 되죠. 건너뛰는 연습하셔야 되고요. 수능에 신유형 반드시 한 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습을 지금 안 해놓으면은 다음에 부평 때 한번 연습하고 그 다음에 실전에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건너뛰는 연습 꼭 할 수 있게 자, 여기까지를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요 시험 후 정확한 분석은 요거는 이제 제 역량이고 6평 이후에 좀 중요합니다. 자, 실제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 아마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2학년도 끝나고 2, 3학년도 6평 딱 했을 때 출제 기조 바뀌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러면서 많은 준비를 좀 했는데 자, 실제 어떻게 바뀌냐면 요 1등급 자, 만점부터 1등급까지 볼게요. 자, 1등급 표점이 68점. 이게 보통 화학원에서 항상 나오던 거예요. 왜냐면
18번까지, 자, 화학원 20문제입니다. 자, 18번까지 요 2학년도까지는 제 기억상 평균적으로 12분 때 끝났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두 문제에다가 킬러 올인 시기. 자, 근데 요 사이에, 자,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수능 기조가 탁 바뀌어요. 언제? 6월 모의평가 때. 하면서 준 킬러 난이도가 쭉 올라가고 킬러 난이도가 뚝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그해 수능이 어떻게 나왔냐면 만점 표점 75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등급 커트 원점수로 좀 표현해놨습니다. 43점. 자, 근데 이게 2학년도 만점보다 표점이 거의 같거나 높게 나올 수도 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 이 첫 번째 가이드를 주는 게 6월 모의 평가예요. 근데 이게 이 전년도 기출문제가 10년치 쌓여있다고 해서 이때 도움이 됐느냐? 전혀 도움이 안 됐다고요. 그래서 이런 분석이 중요해지는 게 6월 모의평가고, 이건 제가 6평 이후에 분석 설명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을 좀 잘 신경 써주세요.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여기 2까지랑 2, 3, 2유를 좀 분할을 해놨는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제 1등급 만점 기준에서 12분이고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는 16분 정도. 그 다음에 여기에서 초고난도 문제 두 문제를 12분 만에 풀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보통 한 문제당 6분짜리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랬다가 딱 1년 만에, 자, 2에서 2, 3 넘어가면서 갑자기 아예 구성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는 고난도 문제가 17문제로 좀 한 문제 줄었어요. 근데 시간은 어때요? 4분 늘었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능 날 갑자기 한 건 아니고요. 6평 때부터 보여줬기 때문에 6평의 힌트를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초고난도는 사실은 테마는 두 문제인데 이제 화학식량과 몰이라고 원래 있던 소재가 좀 킬러스럽게 좀 초고난도스럽게 바뀐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요 세 문제가, 자, 아까 두 문제 12분인데 세 문제 8분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보셔야 되고요. 우린 실제 이렇게 준비하면서 올해 6평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아래 걸로 먼저 준비하고 있을게요. 자, 그리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이따가 반응 후 6평 이후로 한번 더 분할해 드릴 건데, 6평 전에는요, 이렇게 두 개만 신경 쓰시면 돼요. 자, 괜히 이제 막 여러 가지 신용도 풀어보고 싶고, 여러 가지 뭐 어려웠던 문제 풀어보고 싶고 할 텐데, 실제로는요, 기출 연계만으로도 37점에서 38점을 받아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심화 핵심, 요거는 이제 기출에서 조금 더 가는 애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흐름에 나와야 되는 것들만 잘해도 4점에서 6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요거 6점과 37점을 더하면 43점이죠. 자, 6월 모의평가의 목표는 43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50점 목표가 아닙니다. 43점까지만 나와도 굉장히 잘한 거예요. 자, 그러면 43점 어떻게 나온 거냐면 아까 다시 2, 3학년도도 어땠어요? 43점만 받았어도 1등급이었죠. 물론 이제 나머지 5개월 동안에 2점만 올려볼게요. 그러면 45점이에요. 그럼 굉장히 편안하게 1등급을 어떤 유형이든 받을 수 있겠죠. 자, 이 정도로만 좀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최종 목표는 우리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최대치지만 실제로 이제 스텝을 밟아가면서 6월 모의평가 때 너무 막 어렵게 가지 마시고 이거를 목표로 한다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43점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기출연계, 그래서 지금 뭐 새로운 거 막 모의고사 막 풀고 싶을 텐데 기출연계가 잘 돼 있는 모의고사 푸는 게 좋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시대인재 브릿지, 브릿지 모의고사가 굉장히 적절한 난이도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요. 근데 화학은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화 핵심 문항까지도 사실 그 모의고사 안에 이제 기출보다 조금 더 어렵게 하다 보니까 잘 수록이 돼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모평 반영, 요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분석서랑 같이 좀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평 이후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 자, 모평 이후에는 제가 따로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겠지만 오늘은 핵심만, 자, 여기에 집중할 거예요. 모평 반영과 신유형에 집중할 건데 이게 되게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요 부분은 이 위에가 준비된 친구들한테 효과적인 거지, 이 위에가 준비가 안 됐으면 아래쪽에선 조금 좀 아쉬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100문제 풀었는데 이거 하나 나와요.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 심지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잘 보시고 6월 모의평가 성적이 43에서 44 정도 나왔다. 그러면 요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6월 모의평가 성적이 44점이 아직 안 나왔다라고 하면 아직은 조금 더 기본을 좀 탄탄하게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고 7월 여름방학 전에 기말고사까지 다 끝나고 나서 이때 좀 먼저 달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때 해야 될 건 조금 기출 반영이 잘 된 모의고사로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기출 해설지나 기출에 대한 그 해설 영상을 꼼꼼히 보고 와야 돼요. 아시겠죠? 기점은 43점 기점으로 나눠놓고 좀 봐주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그래서 이제 모의평 끝나고 나면 제가 여기 6평이 나왔던 힌트들을 잘 모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4년에서 5년 가까이 다행히도 잘 맞았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힌트 갖다가 문제화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전국에서 가장 잘한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애초에 제가 서버 총괄할 때부터 지금까지 화학원에 대해서만큼은 틀려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예측을 좀 많이 해요.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올 가능성에 대한 건 제가 다 준비할 거예요. 학생들은 그거를 소화하는 데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힌트들을 최대한 살려서 다 문제화 시킬 거니까 그 과정이 6평 이후에 있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분석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6평 끝나고 따로 하나 줄 거고요. 9평 끝나고 또 줄 거예요. 그래서 이 분석에 대한 방향은 어떤 거냐면 어떤 문제를 보고 나면 사실 심지어 편집 방식까지 있어요. 내용도 보고 편집 방식도 보고 현재 전년도 다음 연도 서로 문제 간의 연계 제 방식대로 다 분석을 해가지고 자, 올해 수능이 나올 수 있는 건 얘네들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아. 그 다음은 얘고 그 다음은 얘야 라고 해서 한 두세 가지 정도의 가능성을 쫙 열어줍니다. 물론 이거를 다 문제화시켜요. 다 문제화시켜요. 근데 이 분석서가 뭐냐면 그래서 어느 쪽으로 올해 나올지에 대한 그리고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요거 분석서로 잘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6편 끝나고 한번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두 가지, 자, 보통 그래서 7월 이후에 이렇게 두 가지 보시면 돼요. 요 써봐. 제일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보편적으로 가장 좋은 모의고사. 그래서 44, 원점수 44 확보하기 가장 좋은 모의고사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저희 개인 모의고사인데 전국에서 가장 어려울 수도 있어요. 보통 서버보다 평균이 4점이 낮게 나옵니다. 자, 실제로 낮게 나온 이유는 어렵게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유형부터를 제가 모든 모의고사마다 제 분석을 다 반영해서 문제를 넣어요. 그래서 보통 요거는 원점수 47, 48 또는 50 정도 받고 있는 친구들이 가장 도움 많이 받았다고 하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이 맨 뒤에 후기가 나와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후기에서 전부 다 언급되는 그리고 저도 여기다 모든 역량을 쏟아붓습니다. 보통은 이때 가장 많은 차이가 나니까 꼭 풀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 점수는 연연하지 마세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유형이라던가 아니면 6평 혹은 9평 반영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못 보던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두 가지를 7월부터 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년간에 자, 이거는 이제 제가 학생한테 되게 강조하는 건데 이게 어머님들이 보시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매년 4페이지에서 저격했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학생들이 그냥 빨리 풀기 그냥 뭐 원리를 무시하고 빨리 풀기 위해서만 쓰는 방법들이 있어요. 사설에서 굉장히 잘 통하는 방법들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1학년도에 18번 문제 대충 물질을 찍더라고요. 그랬더니 수능에서 딴 데 안 해요. 6평, 9평도 안 해요. 수능에서만 해요. 바로 수식 쓸 수 있는지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 연도입니다. 화학식량을 몰아서 자, 대충 화학식량 44 하면 보통 친구들이 CO2 이런 거 바로 찍어서 문제 풀어요. 이건 탑급 친구도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야? 여기 22학년도에 감히 대입을 해? 바로 수능 날 확인해요.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학생들의 그 그러니까 습관을 좀 고쳐놔야 돼요. 그래서 모의평가 6평과 9평이 시작됐다. 그럼 거기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다 정석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자, 2, 3학년도부터 볼게요. 정의에 입각해서 접근하지 않으면 다 틀리도록 설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본기가 탄탄한 친구들한테는 플러스가 클 건데 이거를 좀 도약해서 대충 빨리 푸는 거에만 가면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조금 잘 체크해서 보시고 이런 제대로 된 접근들로 수능을 준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정리하고요. 나머지는
결국 전 이렇게 생각해요. 자, 이렇게 셋 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6평 이후에 제가 신경 제일 많이 써요. 이때부터 제가 보통 한 수능 때까지 한 5kg 정도 빠집니다. 진심으로 이때 새벽 3시 전에 자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충전을 좀 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때부터 분석해서 최대한 수능 때까지 달리고 대신 수능 이후에 한 달 동안 연락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좀 쉬고 그래서 그때까지 좀 분석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특히나 화학이랑 생물을 선택했던 친구들이라면 철저하게 요 타임어택이에요. 타임어택. 그래서 일단 빈출 유형을 빨리 풀 수 있도록. 자, 6평 전에는 빈출 유형을 빨리 풀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평 이후에는 이제 모평 관련까지 해서 이제 같이 준비할 건데 어쨌든 아까 그 타임라인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간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지금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별거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6평 이후부터는 이제 정보들이 대치동에서만 도는 정보들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대치동뿐만 아니라 여러 정보들이 있을 건데 그 정보들을 취합해서 전달을 해주고 그리고 조금 지켜봐야 돼요. 너무 이렇게 막 마음이 조급해져서 좀 촉박하게 학생을 좀 압박하기보다는 좀 우리가 좀 지켜보죠. 그래서 대신 정보를 계속 모아서 전달만 해주자.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본격적으로 할 건 제가 할 거고요.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자, 그리고 이제 시즌2 안내는 이건 이제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이건 그냥 인쇄물로, 매주 나가는 인쇄물만 얘기한 거고, 밑에 있는 교재, 주교재, 그 다음에 이제 서브 교재,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이건 좀 어렵습니다. 신들은 모의고사 어렵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엔제. 이거는 중간 휴강, 기말 휴강 때 보는 이제 따로 학생들이 원해서 만들었던 거고요. 여기 있는 이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세 권만 찍으려고 했는데 올해 학생들 열심히 하고요. 지금 문제에 대한 그 요청이 좀 있어서 5권, 총 8권까지 갔어요. 그래서 계속 필요한 것들 다 전달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컨텐츠 다 뭐 옆에 써놨으니까 가볍게 보시면 되고 저랑은 이걸 보겠습니다. 자, 이 뒤에를 보시면 시즌2 자료만 모아놨어요. 이건 저희 컨텐츠만 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주당 100문제 정도를 공부할 수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중간고사 때 이제 엔제가 한번 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5월 2일 날부터 재개강을 해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 이 앞에 있던 거를 볼 수 있느냐 그리고 어디까지 진도가 진행됐느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보통 아직은 1단원 정도가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현재 제일 중요한 단원 중에서 4단원이 남아있는데 4단원은 전부 다 중요해요. 그래서 4단원은 이때부터 5주차부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준킬러, 4단원 준킬러랑 4단원 킬러도 이렇게 같이 진행할 거니까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 더불어서 시대인재. 자, 시대인재 콘텐츠도 현재 4회까지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5회부터 다시 또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모의고사 보통 이제 2개씩 들어가니까 만약에 원점수 3점을 먼저 확보하고 싶다면 이때가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시즌2 주차별 자료, 주차별인데 보통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해요. 매주 실전 이론 이렇게 진행합니다. 준킬러 하나, 킬러 중 일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문풀은 브릿지, 신드롬 모의고사, 그리고 이제 주요 문항들 위주로 설명하는데, 이제 저랑 용어가 좀 맞춰져 있으면 문제를 조금 빨리빨리 좀 진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좀 지나가서, 자, 여기, 요 시즌2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좀 사라졌네요. 자, 아무튼, 여기 그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여기 다원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신설반까지 여기 나와 있고요. 여기 대치 시대도 있고, 왜 없는지 모르겠네. 사실, 여기도 분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쓸 수 있는 타임 슬롯을 다 그냥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 토, 일 중에서 원하는 시간대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대표 수강 후기는 심심하실 때 읽어보시면 되는데 2일부터 2, 2, 3, 2, 4까지 매년 우리 학생들이 또 좋은 결과 내줬고 올해도 한번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점수로 다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